20대 국회 핵심 상임위원회 가운데 하나죠. 정무위원회 첫 위원장으로 선출된 새누리당 이진복 위원장 스튜디오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중책을 맡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20대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구조조 등 논란이 많은 핵심 상임위인 것 같은데 취임하신 소감 먼저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렇게 많은 관심들을 가지니까 우리 위원회가 더욱더 중요한 위원회라는 걸 새삼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어쨌든 이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 가장 핵심적인 위원회로 부각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아마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의 사항도 사실은 제가 정무위원회를 운영하는데 그렇게 뭐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정무위원회 의원들이 전문성이 많이 있는 분들이고 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들이 많으니까 의원들이 공부를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위원회가 중요한 만큼 의원들의 소리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전달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입니다. 의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겠다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정무위원회 모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구조조정, 조선 해양업계의 구조조정 국민들 굉장히 우려 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글쎄요, 이 기업 구조조정은 과거에 우리가 기업들은 무조건 새로운 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고 줄이기 위해서 하는 구조조정은 훗날 꼭 큰 부작용을 저는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그 사례들도 보듯이 예.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나서 1인 기업으로 전략하는 사례들을 참 많이 1인 기업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협력업체들, 예. 그러니까 대기업의 이제 중소 협력업체들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대기업을 구조조정을 하면서 같이 구조조정을 해버리니까 이 업체들이 나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기업이 좀 좋은 일들이 돼서 오다가 좀 있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찾아보면 회사가 없다는 거예요. 전부 이런 기업으로 전략하다 보니까 우리도 결국은 일본처럼 우리 한국에 오든지 중국에 갔듯이 우리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조정을 한다면 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국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그렇고 미래 여러 가지 우리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라도 구조조정을 정말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된다. 우리 한국 현실에 맞는 구조조정은 보관이 있으시다면 어떤 말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지켜야 될 기업들, 기술들은 우리가 그것을 보호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첫 번째일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성장 가치가 없고 이제 더 이상 이것을 버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과감하게 드러내는 이런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별적으로 살릴 부분은 확실히 살리고 버릴 부분은 확실히 버리자.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그런데요. 또 이제 그 부분이 지난번 감사원 결과에서도 나왔는데 산업은행의 문제, 일반 이제 국책은행인데 과연 그 부분이 구조조정을 하다 보면 국책은행의 부실로 이게 좀 번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또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업의 구조조정을 하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저는 은행의 부실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수없이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이 분식 회계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시장이 신뢰를 아직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업이 어디로부터 자금을 유입해 와야 됩니까? 은행으로. 시장에서로부터 당연히 가져와야 되거든요. 이런 신뢰를 잃는 일들을 하게 되면 자본시장에 그 어떤 흐름이 끊길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구조조정이 이번에 그 분식 회계가 단순하게 대우조선의 문제뿐만 아니고 한국의 자본시장 전체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 자본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회계 사항을 누가 믿겠습니까? 만약에 믿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 생길 수 있는 일들이 뭡니까? 외국의 많은 선진국들이 중국의 데이터를 믿지 못하겠다, 통계를 믿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처럼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빠질 코리아 수가 있어요. 디스카운트에 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대우조선 문제는 단순하게 대우조선의 문제, 분식 회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국가 경제에 전체적인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말 저희들도 세밀하게 들어봐야 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도록 어떻게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도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가운데요. 야당, 야3당에서는 이번 산업은행 문제,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겠다. 상임 차원의 청문회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아마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된 동기는 전 산업은행 그 회장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언론에 대고 아마 이야기를 했나 봐요. 네네, 서별관 회의에 네. 나는 뭐 가지도 안 했고 나는 그런 걸 내용을 모른다라고 하면서부터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양반이 다시 내가 그때 내용을 잘 몰랐다. 근데 나 보고서도 냈고 우리 같이 논의했다라고 정정을 해버렸어요. 그래 이게 사실은 문제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 건 때문에 청문회를 하자는 것은 곤란하다. 그리고 네. 서별관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안 하면 안 했다고 또 뭘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정책 조정은 어디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게 관공서일 수도 있고 호텔일 수도 있고 뭐 안가일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 하도 이제 취재진들이 많이 붙고 하니까 사실은 부담스러운가 봐요. 네. 그 장관들도 피할 어떤 수 회의를 있는 곳. 하기가 그러니까 조용하게 좀 이제 이런 것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쪽으로 또 가까우니까 서울에 이제 중앙부서들이 저쪽으로 세종으로 다 내려가고 나서 사실 이제 서울 올라가기 만만치 않고 서울 어디서 회의하기도 참 어려운가 봐요. 예. 그래서 아마 그쪽에서 주로 그런 경제 회의도 하고 뭐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정치적 이슈로 삼아서 서별관 이러니까 마치 무슨 뭐 꼼수를 부리는 그 엄청난 음모를 꾸미는 이런 느낌을 주면서까지 만들었다. 예. 그건 좀 사실 옳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야당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별관이든 어디든 회의는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여부를 좀 알고 싶다 이런 뜻인가 봐요. 예. 그럼 국회 내에서 청문회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청문회를 한다 한들 예. 무슨 뭐 결론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흔히 우리 정치권이 막 용두사미처럼 예. 막 국민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것 같이 해놓고 나중에 결론도 없이 이렇게 감춰지는 모습을 볼 때 국민이 국회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해야 되겠지만은 청문회도 예, 해야 되겠지만은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과연 가지고 있습니다. 내실이 있는 청문회가 예.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갖고 계시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사실 이제 오늘 굉장히 여러 질문을 드리는데 금융기관 성과연봉제 부분 좀 미흡하다라는 국민들의 시선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성과 연봉제에 대해서 우리 저 노조 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흐름이 그러니까 노조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가야 된다. 근데 제일 문제가 이게 경영자나 관리자들에게 잘못 보이는 사람만 깎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내 직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데 대한 불안감이 사실은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성과 연봉제를 하더라도 정말 객관적이어야 되고 승복할 수 있는 이런 성과 연봉제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불신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다른 한 이왕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성과 연봉제를 하더라도 신뢰성도 중요하지만은 직장을 잃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없애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면 그러면 고용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성과연봉제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노조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고 예. 금융노조만 할 수 없다,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산업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서로가 상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사실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까지 해서 3당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이 있었는데 한 가지 한 목소리로 지적하는 것이 이제 재벌 개혁의 어떤 문제점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지적했단 말이죠. 지금 롯데 그룹에 대한 수사 등등 여러 사태들이 있는데 재벌 문제, 어떤 대기업 집단의 문제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십니까? 재벌의 상속 문제라든지 부당한 그 각각 의뢰 관계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가 신물나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습니다만 매년 똑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양은 줄었습니다. 또 많이 좋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서 재벌 개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벌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털어낼 수 없다면 결국은 외부의 강제적 힘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인데요. 저는 우리 재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정상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리 사회가 이걸 터부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었고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을 했다면 박수치고 환영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방법으로 기업을 끌어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측면에서 첫째는 예. 대기업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성을 하고 고쳐야 됩니다. 솔선수범하고 그렇죠. 그래 국민들이 우리 대기업이
사실 우리 대기업이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산업 구조의 한 단면을 끌고 온 건 맞단 말이에요. 오늘의 산업화가 되고 오늘의 경제적인 부를 만드는데 역할을 한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좋은 점보다도 나쁜 점이 사실은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벌 기업들이 좀 더 국민의 정서들을 잘 이해를 하고 예. 좀 자성해내는 노력을 해야 되고 정치권이 이런 이야기 하기 전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롯데그룹 문제도 그렇습니다. 예. 행정간의 싸움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기업은 사실은 이게 그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그 제품을 사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한 거예요. 예. 그런 소비자나 사용자의 입장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고마움을 저는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지역구가 부산 동래시인데 예. 나온 김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어제 이제 신공항 결정해서 이제 김해공항 이제 신공항 수준을 만들겠다 했는데 뭐 민심 또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저는 먼저 이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6, 7년 전에 저희들이 김해공항 확장 문제를 가지고 논의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무리다 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내용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때하고 달라진 것이 활주로를 하나를 더 만들겠다. 예. 대각선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40도를 틀어서. 예, 이륙하는 활주로를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는 아직 그 보고서를 다 보지를 못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 김해공항 주변에 민가가 너무 많이 들었었습니다. 소음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에 대해서 걱정이 하나서고요. 두 번째로는 김해공항, 군사공항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군사공항으로 같이 쓰고 있는 것이 국제공항으로서 재개기 맞느냐? 국제공항 기준에 맞지 않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새로운 활주로를 착륙 활주로를 더 키워야 되는데요. 그 착륙해야 되는 활주로 바로 옆에 에코델타시티라고 100만 원 신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신도시에 아파트들이 막 들어설 텐데 그 옆으로 비행기가 이 착륙한다는 것이 네. 이 착륙한다는 것이 정말 괜찮은 거냐 이런 데 대한 검토가 있은 보고서 같으면 네. 저희들도 검토해보고 다시 한번 의견을 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 좀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예.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대 정무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좀 각오, 계획을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 정무위원회가 사실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금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융은 사실 산업에 들어가는 혈관과 같은 그런 역할을 우리 사람으로 치면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인데 이 금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기업 전체가 이 아주 혼돈이 생길 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금융이 정말 안전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은 참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실들을 가지고 있는 은행들이 우리가 모르는 자산들이 계속 부실 자산들이 있다면 결국은 나중에 국민들이 세금으로 메꿔야 되는 예. 문제가 발생할 텐데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은행들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제도화하고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국회의 기능도 저는 좀 강화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고 예. 또 정무위원회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사실 공정거래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과거보다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열심히 챙겨보고 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도록 제가 옆에서 도와드리고 또 관리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민의가 잘 반영되는 운영 정무위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